안녕하십니까. 영화를 보고 와서 영화에 대해서 토로해보는 소마시네마의 막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이돈구 감독 그리고 손현주 배우가 출연한 봄날이란 영화입니다. 자, 영화가 이렇게 화사한 느낌의 포스터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 포스터 속에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인상 있는 그 손현주 배우의 되게 선한 얼굴과 아니면 되게 악한 얼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피곤한 얼굴의 남자가 보이죠. 이 영화 약간 독특한 성향의 영화입니다. 자, 영화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장르 구분을 보면 네이버에 지금 나와 있는 건 드라마, 액션, 느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뭐 드라마 장르고 오히려 액션 느와르보다는 코미디 장르에 좀 더 가까운 면이 있는 영화고 사실 영화가 조금 더 멀리서 봤으면 외적으로 이렇게 인물을 한테 쑥 들어가지 않고 풀었다면 굉장히 코미디스러운 영화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게 듭니다. 캐릭터 드라마고요. 그리고 거의 한정된 공간,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거의 한정된 공간, 영화의 한 대부분의 80% 정도가 거의 촬영된 뭐 그런 시츄에이션 상황극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경이 사실 있어요. 이 영화가 연도가 나옵니다. 2011년도라는 연도가 나오고요. 공간적으로는 이제 예산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곳 실제 있는 공간이에요. 네, 예산 장례식장 네이버 지도를 펴보고 있는데요. 충청남도 예산에 있죠. 예산 장례식장이라고 있습니다. 예산 중앙장례식장인가? 여기 뭐 제목이 여러 가지인데 예산 장례식장이 있네요. 네, 요런 공간인 것 같은데 거의 그 공간 만든 것 같은데요.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있는 공간에서 촬영됐습니다. 자, 이 영화 아이고 네, 제가 또 검색지를 해놓고 또 탭에 앉아 있군요. 자, 영화 전체적인 평을 지금 만치 개봉한 지 얼마 안 돼, 3일째 됐는데요. 평균 3.1 정도의 평점을 가지고 있는 영화고요. 뭐 그래도 반응이 나쁘지 않군요. 네. 네이버 요 영화에 대해서는 기자평론가 평점과 관람객 평점, 네티즌 평점이 7점대입니다. 영화가 딱 특별하게 이게 장르적인 영화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동구 감독은 원래 그 비보이 출신의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감독인데 독립영화 진영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영화들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가식꽃이라든가 현기증, 팡파레 같은 영화들을 상당히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전작들이 굉장히 좀 장르적인데 반해서 이번 영화인 봄날은 좀 더 장르적이지 않은 영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본 자체도 이동구 감독의 오리지널 각본이고요. 아마 뭐 취재를 많이 했거나 개인의 경험담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지금 손현주 배우가 연기하는 호성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일단은 상황은 처음부터 주어져요. 처음부터 주어져서 이 인물이 지금 여기죠. 이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호성이라는 인물은 일종의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영화는 이 호성의 굉장히 느슨한 성장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식도 있고 뭐 집안의 장손이고 뭐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여전히 칭얼거립니다. 자신은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받지 못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실제로도 직업적으로도 뭐 건달이에요. 그냥 감옥도 8년이나 갔다 온 살인죄 때문에 8년이나 갔다 온 이제 늙어버린 퇴물이 된 건달입니다. 다 장성한 아들과 딸이 다 있고 그리고 뭐 동생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참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이제 이미 한 50대쯤 접어든 그런 남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동생, 그래도 비교적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종성이라고 하는 박혁권 배우가 연기하는 동생과 함께 둘이 형제죠. 종성은 어떤 설정으로 나오냐면 아직 장가를 못 간 인물로 나와요. 반면에 호성은 장가를 갔습니다만 당한 인물로 나오고 그래도 딸들이 이
여기죠. 지금 박소진 배우와 여기 신인 배우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네, 정지한 배우군요. 네, 박소진 배우와 정지한 배우가 이제 아들 딸로 등장을 하는데, 당연히 이 골치 덩어리 아버지, 그러니까 사랑을 자기가 받아봤다는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받아본 적 제대로 줄지도 모르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식들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해서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 어머니가 손숙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재밌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정소경 배우가 연기하는 어릴 적 친구인 양이라고 하는 인물로 정소경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약간 영화에서 유머 코드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거의 민폐 캐릭터예요. 근데 그 민폐 캐릭터가 이제 사건의 그 전개를 담당하는 어떤 발화점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런 인물들은 그 요즘에는 오히려 조금 못 봤고, 이 영화의 설정처럼 한 2011년 경만 해도 종종 볼 수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술을 먹고 막 만취하거나 이런 캐릭터들.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술바닥이 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지금 이 소개 안에서 이 사람은 겉에 있는 마음을 친절하게 뱉을 줄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까 이제 이미 손현주 배우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인물이니까, 실제로는 이제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떻게 보면 자기 커뮤니티지만 위치도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못 했다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 그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거추장스러워하는 전형적인 아저씨입니다. 말이나 또 잘 듣지도 않고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동구 감독이 아마 경험했던 인물들 속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의 서사 자체가 이제 이 캐릭터, 어떻게 보면 뚱하고 옛날에 좀 전형적이었던 그 불친절한 아저씨들, 그 아저씨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표현할 줄도 모르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예요. 이 한국의 마초 아저씨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모습을 이제 손현주 배우가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해내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이 인물은 이제 전직 조폭이었던 걸로 보이고, 건달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역시 또 칭얼거립니다. 이미 시간은 지났고 자신은 은퇴해야 될 나이에 접어들었던, 감옥에서 나온 8년간의 감옥 생활을 나왔던 존재인데, 자기한테 몫을 좀 내놔라 라고 해도 뭐 이미 후배들이 이 사람한테 그 몫을 줄 리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역시 체이고, 동생은 형으로 제대로 못하는 이 박혁건 배우가 연기하죠. 못하는 이 호성에게 계속 형처럼 얘기를 하죠. 형처럼 얘기하죠. 그런 존재고요. 박혁건 배우는 이제 일종의 사건의 이제 중심, 실제로는 거의 보통 형제 순위로 따지자면 실제 의식 수준은 이제 형에 해당되는 수준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고, 정성용 배우는 이제 이 어렸을 때에 석호라고 하는 그 호석이라고, 아니 뭐죠, 호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졌던 그 아직도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아마 영화 속에서 아들을 붙잡고서 이 손현주 배우가 하는 얘기가 자기 어렸을 때 무용담이거든요. 이 아들에게 다서 해주는 얘기, 손현주 배우의 이야기는 결국 무용담인데, 그 무용담이라는 게 그 무용담 시절에 있었던, 옆에 있었던 인물이 이제 친구 양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니네 아버지 주먹으로 진짜 잘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역시 자랑스럽게 같이 얘기하는 뭐 그런 캐릭터, 되게 흔한 캐릭터예요. 많은 그 실제로 인생 살다 보면 마을에 한두 명쯤 있을 만한 그말 많고 참견하게 좋아하는 뭐 그런 인물입니다. 역시 좀 미성숙한 면이 있죠. 미성숙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딸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아버지를 갖다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서 결혼할 남자가 있고, 결혼할 남자가 장례식장에 왔지만 자기 아버지를 많이 볼까봐, 또는 자기 아버지가 데려온 조폭들을 많이 볼까봐 빨리 올려보내는, 뭐 그런 좀
현실적인 딸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약간 좀 아버지에 대한 연민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랑 만나면 만날수록 이 아버지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한 30분 정도는 사실 이제 이런 가족들의 모습들의 풍경들을 그려냅니다. 장례식이라고 하는 절차를 따라가고요. 장례식의 절차를 염을 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염을 하는 장면인데 벌써 거기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이 아버지 이 인물, 호성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것에서부터 이걸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당황스럽게 사람들을 만들죠. 이 장례식을 지도하는 장례 지도사들을 그렇게 순순히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일종의 책임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인물이 벌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목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결혼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딸이 결혼할 돈이 없다는 걸 이제 계속 질문을 해요. 영화에서 한 2번 정도 딸에게 물어보는데 딸은 당연히 이 아버지가 능력 없는 걸 아니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영화의 전개들은 결국은 이제 이 아버지에 대한 사실 애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때렸다는 기억만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겠죠. 않았겠으니까 딸에게는 뭔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 일종의 혼란이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뭐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아버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장례식장에 온 조폭들 이런 조폭들에게 놀 수 있는 일종의 도박 자금을 대주고 그것에 대해서 돈을 받는 그런 아이디어를 고안해냅니다.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결국은 이런 대혼란이 지금 이 사진 속에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사건에 또 발화작용을 하고 있는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양이라고 하는 친구 정소경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고요. 그러면서 그 상황이 제일 이제 웃긴 상황이죠. 말하자면 이제 멀리서 보면 우리가 희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웃긴 상황이지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뭘 해도 자기 딴에 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마 그것이 최고일 거예요. 자기가 벌 수 있는 능력 없고 이미 다 한물 간 조폭이 딸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이 순간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의 아이, 자기 삶에서 나왔던 그 정도의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당연히 동생들이라든 가족들은 한심하게 바라보는 거고, 이 깡패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엄마는 어떻게든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가족의 일종의 초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봄날이라는 건 약간 이중적 의미인데,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지만, 이 사람은 이미 시간이 지난 거죠. 우리가 기타노 다케시의 키즈 리턴의 소년들이 말하자면 이 인생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기타노 다케시가 이제 영화 속에서 그런 영화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을 때 사실 그 애들의 인생은 끝난 거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아직 인생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거의 인생이 거의 끝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끝난 어떻게 해도 뭐든 해도 될 수 없고 자책할 수밖에 없는 이 남자 그리고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는 이 남자가 어쨌든 바둥바둥 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희극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약간 양가의 감정들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이 캐릭터 소년주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를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싫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인 거고 그리고 성숙하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영화에서 보여지는 모습처럼. 그래서 이 영화가 좀 좋았던 점은 이 영화가 대부분의 시간들은 80%가량은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에필로그가 또 나와요. 에필로그가 한 번 나오고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순간에도 엄마의 사랑을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미숙한 아이인 거고 근데 그 어머니도 언젠가 이제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신이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모습이 소포 딸에게 보내진 소포의 모습으로 보내져요. 근데 그것도 역시 미숙한 모습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자기가 사랑하던 뭐 자기 집을 지키던 강아지마저 그 누군가에게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누군가를 환한 얼굴로 바라보는 소년주의 얼굴로 끝이 나는데 아마 그것은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인생의 끝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영화 속에서 자신과 이혼했던 전 부인은 얼굴을 드러내지도 않고요. 딸은 아마 아버지가 보낸 소포를 보면서 반가웠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워 할 거고요. 그 소포의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이상한 건 아닌데 영화에서 보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만 이룬 거죠.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결국은 이 영화 봄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2의 인생, 그러니까 시간에 성장을 해야 될 시기를 놓쳐버린 남자가 좌충우돌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성장을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결말이 꼭 뭐 영화에 나오는 해피엔딩처럼 나타나진 않는다, 이렇게 전개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이 남자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만 나아진 사람이 됐으니까, 됐을 테니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미뤄보면 그것이 좋은 결말일 수도 있겠죠. 자, 이 영화는 상당히 그 배우들이 연기력이 잘 살려 있습니다. 사실 좀 영화가 특정한 장르물, 코미디물로서의 폭발력을 발휘하기에는 조금 아까 휘발성이 좀 부족해요. 에너지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약간 희비극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상황은 되게 시츄에이션 자체는 희극입니다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아주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지만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이제 이 손현주 배우, 뭐 탁월한 연기력으로 뛰어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역할, 상반되는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효권 배우, 역할을 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탁월한 것은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예능 캐릭터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이 정석용 캐릭터가 아주 그냥 신명난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자체가 영화의 에너지를 살리는데 큰 모습을 좀 생생하게 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아마 시골 장례식장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 한 풍경들의 모습들이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시츄에이션 상황 자체가 펼쳐지는 시츄에이션에 약간 비약이란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을 재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영화가 그 부분에서 재밌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봄날이라는 영화는 그 우리가 재미있게 감상을 하기 위해서라면 배우들의 그런 좀 탁월한 현실 연기들을, 생활 연기들을 좀 잘 지켜보면 영화가 좀 유쾌하게 바라볼 구석이 많은 영화인 것 같고요. 그 다양한 캐릭터들이 충돌하는 부분들을 연출하는 능력이 이동구 감독의 일종의 특징인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더 잘 정리가 된 좀 에너지가 좋고 함축된 시나리오였다면 조금 더 함축된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좀 경쾌한 리듬감 같은 게 좀 더 있었다면 조금 더 유쾌한 영화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감정적으로 몰입될 수 있는 영화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뭐 대략 이런 영화라고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영화를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봄날에 대한 제 일종의 가이드 리뷰 같은 게 됐네요, 오늘은. 자,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만나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